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노벨 문학상 수상이고 123년 노벨 문학상 역사에서 아시아 여성이 받은 건 최초입니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를 쓴 소설가지요. 주최 측은 한강을 현대 산문의 혁신가라고 평가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책 읽고 산책을 한 평범한 하루였고 아들과 저녁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소식을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작년엔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수상했지요.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것입니다.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특정 후보에게 제공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만약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세론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윤석열의 대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4개월 남긴 상태에서 멈춰섰습니다. 뉴스토마토 특종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경남지사와 강원지사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도 관여한 정황과 증언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만민공동회에서도 힌트를 드린 바 있었죠. 명태균 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박완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아크로비스타까지 찾아가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6.1 지방선거 이후 박완수 지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가성 보답을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명태균의 처남과 김영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도지사 인사권이 닿는 곳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진택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강원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던 김진태 지사가 경선 기회를 얻으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배경에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여권의 핵심 논란으로 부상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인지 알지 못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친유는 말할 것도 없고 유승민 전 의원도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주가 조작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과오부터 사과하라라고 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4년째 수사 중이지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김건희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로 참여했던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 당시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덮었다는 얘기죠. 대검중수부 수사 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이강길 씨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1,000억이 넘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에 관여했다면 불법 알선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검중수부는 윤석열이 참여한 대검중수부는 무마했지요. 윤석열의 대출 브로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명예훼손이라며 검찰로 하여금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하게 했지요.
K9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 자주포 전력 10대 중 3대는 조종수가 없어서 유사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2022년까지 80%대였다가 2023년 72.2%로 급감했고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72.9%였습니다. 자주포는 다른 차량이 견인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동해서 사격할 수 있는 포인데요. 하지만 인구 절벽과 초급 간부 이탈로 인해서 자주포를 몰아야 할 부사관, 장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퇴역한 군인들 다시 부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 친정,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